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되었고, 결혼한 지는 3년 차, 뱃속의 아이는 24주 된 임산부입니다. 결혼하고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지만요. 임신 안 된다고 엄청 구박했던 시할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무당 할머니가 사이다 날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정말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할 웃지 못할 사연이 있어요. 시할머니가 그 덕분에 지금은 제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되게 눈치 보고 사신답니다. 궁금해 하실 법한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제 나이 29살 12월 달에 20대 막차 타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시댁이랑 친정 재정 상황도 비슷하고 양가 부모님들 직업도 우연치 않게 다 교사이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공통점이 많은 서로와 또 양가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으로 행복하게 이어졌네요. 다만 저희 친정은 외가 친가 조부모님들이 다 따로 사시는데 시댁은 시할머니를 거의 반 모시고 사시더라고요. 반 모신다는 뜻은 시할머니 댁은 시골에 따로 있는데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아파트인 시댁에 와 계세요. 1년 중에 반 이상 시부모님 댁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 인사 드릴 때와 상견례 때도 시할머니가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부터 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 승한이보다 2살이나 많다고? 내년에 30이 되는겨?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애도 잘 안 들어서는 법이야. 라고 하시길래 시부모님께서 아니다. 40 넘어서까지 애 낳는 사람들 많고 요즘은 의료기술도 좋아서 노산도 건강하게 아이 낳는다. 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해주셨네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저 배려도 잘해주시고 웃음도 많으세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아무래도 연세 때문인지 고리타분한 면이 많으시고 특유의 고집도 굉장히 세세요. 본인 생각이 찰떡같이 맞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시할머니도 그런 성격이시고 그 때문에 시집살이 당한 시어머니가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결혼 후 근 30년을 시할머니랑 반합가 상태인데도 겸허히 받아들이시며 불평 불만 않고 오실 때마다 잘 모시고요. 그러시면서도 저한테는 귀한 며느리, 아까운 며느리라 하시며 일도 잘 안 시키려고 하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 좋아서 더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챙겨드리고 그러지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저는 시어머니랑 정이 많이 쌓인 상태이고 어머님도 저를 딸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시할머니가 저를 나이로 구박하시는 게 어머님도 더는 못 참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많이 감싸주시고 어쩔 때는 화까지 내셨어요. 어머님, 우리 지연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만 말씀하세요. 귀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감사할 일이고 안 생기면 또 어때요?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집도 많대요.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요즘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애를 안 낳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 근본도 도리도 없는 것들을 우리 손자한테 빗대어 얘기해. 나는 무조건 증손자 볼 거다. 그렇게 시할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대놓고 저한테 빨리 임신하라고 닥달을 하셨죠. 내일 모레 90이라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증손자 안겨달라 하시면서요. 그게 제가 결혼한 목적이자 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야기라고 해도 쉽게 흘려듣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요즘 시대에 나이 30 정도면 어린 편에 축하는 데다
제 주변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시할머님 세대에서나 나의 서른이 마흔 취급받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 가지고 자꾸 그러시고 저를 증손자 낳을 도구로만 여기시니 저도 날이 갈수록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 계신다고 할 때는 시댁도 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냥 저더러 안 내려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괜히 죄송해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신혼 6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할머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할머님 올라와 계세요? 지난달에 내려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당분간 또 와 계신다고 하시네. 어머님이 어쩐지 난감해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시할머니께서 전화기를 바꿔달라 하시더라고요. 성부야, 나다 할미. 내가 그냥 이제 아들네 들어와 살기로 했다. 증손자 볼 때까지 안 내려간다고 했어. 할머님, 안녕하셨어요? 아, 제가 아기 낳을 때까지요? 그래, 나 여기 살면서 네 시험에 엄청 괴롭힐 거다. 왜 증손자 안 안겨주냐고? 아침 저녁으로 시집살이 좀 시켜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니네 결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나지 않니? 그런데 왜 여태 소식이 없어? 그 봐라. 네 나이가 많아서 빨리 애가 안 들어서는 거잖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 한약 지어주려고 했더니 네 시어매가 기겁을 하고 말리더라. 너나 네 시어미나 똑같아. 빨리 애 가질 생각은 안 하고 허송 세월이나 보내고 앉아있으니 내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 시할머니는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타박하며 제가 아기를 가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가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님, 저 아직 건강하고요. 산부인과 갔는데 호르몬이나 자궁 상태도 다 평균 나이보다 적대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기가 올 때가 되면 어련히 오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시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뭐야? 요즘 애들 아주 드세고 대바라졌다더니 시댁 어르신한테 아주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다 하는구나. 어른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 말 않고 네 하는 거다. 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쳤다냐? 평소에는 그냥 별 대답 안 하고 웃으며 순종했지만 시할머니의 그런 무대뽀에 저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좀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 죽네, 나 쓰러지네 하면서 시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손주 며느리가 대들었다면서요. 제가 뭔 말이나 했으면 몰라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중간에서 고생하셨죠. 뒤로 넘어가신 시할머니 달래드리느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시할머님도 내려가셨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할머니 아직 눈도 좋으시고 귀도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카톡까진 못하더라도 전화는 어렵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출근해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회의실에 들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난감해 죽겠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이건 피의시 태몽이다. 서물렁거리지 않아? 테스트인지 뭐식인지 오줌으로 검사하는 거 해봤어? 라며 제 몸 상태 체크를 하시거나 너 어젯밤에 우리 손자랑 사랑했냐? 매일매일 그러지 말고 해. 라며 낯도 끄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랑한테 화풀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정말 신혼 초에 힘들었네요. 그래서일까? 처음으로 생리불순도 겪게 됐어요. 참 건강하던 저인데
월경을 거르게 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일을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업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생각에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 임신을 바란다면 손주 며느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든가. 닥달하면 없던 아이가 뿅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신랑이랑도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시댁 가는 것도 싫어지니 자연스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까지 뽑아들고 울면서 난리친 적이 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요. 시부모님께서도 그 사실 알고 시할머니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증손자 타령해서 손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될 판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정신 차리신 듯 한동안은 전화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억울하다 하시며 막 우셨다네요. 자기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응당 애를 가지는 게 맞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할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증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리 잘못된 거냐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힘들어서 제 앞에서 우시기도 했고요. 그런 시댁 상황 보니 참 답이 없더라고요. 저 때문에 시집살이 당하며 고생하실 시어머니가 눈에 아른거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기 원했어요. 어차피 애 낳을 거 빨리 낳고 싶단 생각이 들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리적으로 저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았다가 증손자 지독하게 사랑하실 시할머니한테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댁 왕래를 줄인다고 해도 명절에는 가야 하니까 시할머니를 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시부모님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으셔도 제 얼굴만 보면 갑자기 복장이 터지시는 듯 어김없이 증손자 타령을 하며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증손자를 봐도 벌써 봤을 건데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다. 너 때문에 지금 네 시애미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 시애미가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끔찍해서 너 구박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구박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시할머니의 눈빛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고 저는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님 정말 너무하셔요. 저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때 되면 어른이 생기겠죠.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주시니까 더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늙어서 임신 안 되는 여자 말고 어리고 싱싱한 여자 찾아서 손자 재혼시키세요. 그 편이 낫겠네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며 시할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액션을 취하시고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할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시할머니는 그렇게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나 죽는다 어쩐다 하셨네요. 명절에 그런 난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할머니는 더 바짝 독이 오르셨는지 작은 아버님 앞세워 저희 신혼집에도 막무가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야근할 때라 아무리 집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으니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달라 소리치시더군요. 솔직히 정말 알려드리기 싫었는데 내일 모레 아흔인 어르신을 세워두고 기싸움 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그냥 알려드렸네요. 부랴부랴 일 마무리하고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 시할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이상한 명주 실 같은 것과 부적 같은 걸 저에게 던져주시며 이거 항시 착용하고 있거라. 그래야 증손자가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더러 막걸리 사으라고 시키신 후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저희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남편만 무지하게 잡았네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 고생하고 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두어 번 그 시에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작은 아버님이나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고집 대단하시잖아요. 정말이지 대통령이 온데도 시어머니 성격은 막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는 분이 있긴 했죠. 그건 바로 무당인데요. 시어머니는 아주 예전부터 점집에 자주 다니셨어요. 가족들 일 안 풀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동네 병원 다니듯 가시는 곳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단골 무속인께서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안 가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집 찾아 여기저기 다니시더니 한 군데 찾아내셨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오라고 하시길래 어디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집이야. 너 데리고 오라더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건 무서워서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앓는 소리를 하시며 당신 소원이니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시부모님 두 분까지 같이 오신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뭔 소리 하실지 모르니까요. 미안한 마음에 오신다길래 저도 별 수 없이 남편이랑 그 무당집 가기로 했네요. 차를 한 2시간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게 보였어요. 저희 친정은 종교가 있어 무속 신앙을 믿지도 않고 저도 겁이 많아 재미삼아 사주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은근히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죠. 시할머니가 울분을 털어놓듯이 무속인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안 들어섭니다.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내가 증손자를 못 보내요. 그런데 둘 다 병원에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요? 나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에 무속인분도 약간 답답한 듯이 원래 임신이라는 게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면서 기다리면 응답이 올 거라고 하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내가 결혼 전에 제 사주를 몰래 봤는데 애가 안 들어설 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는 뭔가 운이 막힌 거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내가 돈을 좀 써서라도 오늘 선생님께 좀 풀어달라고 하려고요. 쟤 때문에 배 끊길까봐 내가 아주 두렵거든. 성격도 어찌나 대바라지고 드센지 나한테 말 한마디 안 지려고 들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또 하냐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별 소용 없었고요. 무속인분이 그 얘기 다 듣고 그럼 이제 뜻을 좀 풀어보겠다 하시며 눈을 감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경건하게 기다리고 계셨고요. 조용하던 찰나 갑자기 벼락 같은 목소리로 그 무속인분이 소리치셨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으스대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 얘 말고 너 때문이라고? 예? 무속인분이 가리킨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죠. 할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듯 입만 쩍 벌리고 계셨고 무속인분은 소리를 버럭 치시며 다 순서가 있거늘 가야 할 사람이 안 가고 길을 떡하니 막고 있으니 불쌍한 애기가 길을 헤매고 있구나. 그 말에 일동 모두 정적이 흘렀고 제 남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지 못하고 피식거렸습니다. 할머니, 그거 보세요. 제 와이프 탓 아니라니까요. 제 남편이 철없이 한 소리 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본 적 없이 불그락 푸르락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분은 그러셨습니다. 제 시어머니 명줄이 너무 길어서 증손자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저랑 제 남편과의 부부간 금술은 나무랄 데가 없고 자식 운도 있는데 지금 순서를 기다리느라 아직 이 세상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가족들은 그 바구니가 꽉 차 있고 한 명이 나가야 그 길로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기 보고 싶으면 손주 며느리를 최대한 보지 말고 운이 좋아 시어머니 살아생전 증손자가 생겨 태어나더라도 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자주 보면 볼수록 증손자한테 안 좋을 거라 하면서요. 그 얘기 듣고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 뒤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100만 원짜리 부적을 하나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상하신 시어머니는 생각해 본다고 하고 그냥 나오셨고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시부모님 차에 말없이 타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부부 차 타고 저희 신혼집 가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댁 가겠다 하시길래 조금 어안이 벙벙했죠. 저희도 시댁 따라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웬일로 오지 말라 하시대요. 창피한 건지 무안한 건진 몰라도 그냥 됐다 하시며 저희 알아서 식사하고 주말 잘 보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에 가시자마자 사흘 밤낮을 꼬박 앓으셨대요. 무당분으로부터 자식들 앞에서 망신 제대로 당했다 싶으셨는지 많이 서러워하셨다고 들었네요. 당신이 가야 하는데 못 가서 그 바라던 애를 못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이가 안 생기는 모든 원인이 손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갖은 구박을 다 하셨는데 반전이 생겼으니 할 말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아버님 불러서 모든 짐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별일 없으면 안 올 거라며 그냥 시골 본가에 계시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드디어 해방된 거죠.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시며 저더러 그간 고생했다고 이제 시어머니가 임신 얘기로 스트레스 줄 일 없을 거라고 하시며 그동안 막는다고 막았지만 못 지켜줘 미안했다고 진심 다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안쓰럽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 내려가시며 핸드폰에 제 번호도 지우셨다더군요. 그렇게 전화 한 통 없이 잔소리도 안 들으니 제 일상이 확 피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 세상도 환히 보이고요. 남편이랑도 사이 좋아져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네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갑자기 찾아온 아이라 너무 놀랐죠. 시부모님 그 소식 듣고 뛸 듯이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셨고 전화로 시할머니께 알려드렸더니 만세 삼창을 외치시더군요. 그러더니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며 저더러 어디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회사도 간더라. 내가 용돈 보내주겠다. 다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신했으니 이제야 손자 며느리 대우를 해주시나 싶어 씁쓸하긴 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이해해야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희가 시할머니 계시는 곳으로 인사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 하시군. 또 시댁으로 올라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몰라도요. 나중에 증손자 태어나면 그때 아기나 한번 보겠다 하시며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데 어쩐지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속 깊이 있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해요. 만약 제가 아기를 낳으면
시할머니가 엄청 집착하고 아예 저희 집에 합가해 살겠다 하실까봐 겁먹었는데 무속인 말씀 하나로 정리가 싹 된 것 같아서요. 참,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래요.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은 딸을 원했는데 시할머니는 뜰 듯이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여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게 맘고생하게 해서 미안했다며 차 바꾸라고 용돈도 크게 해주셨고요. 그치만 무당 말씀이 내내 마음에 걸리시는 건지 앞으로 욕심 안 부리고 손자네 잘 안 보고 살 거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뱃속의 아기 천사 잘 키우며 양가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살게요. 손주 타령했던 시할머니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뱃속의 아이는 엄마가 미워하는 사람 닮아 나온다고 하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챙겨 들어야지요.